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대학의 조성익 교수입니다. 지금 모이신 분들 거의 우리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인가요? 실내건축학과 학생이나 대학원들? 건축도 있나요? 거의 실내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건축 대학 전체 특강만 저희가 준비를 좀 하다가요. 드디어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분들을 만날 수 있게 실내건축학과만의 특강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는 건축, 디자인, 예술 각 분야에 지금 최고의 이슈와 화제를 뿌리고 계신 분들만 저희가 아주 엄선해서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지나 텔레비전에서만 보시던 분들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뵙고 작품도 보고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게 저희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하실 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 2학기 때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라든가 개발 분야 이런 분야들의 여러 분야의 리더들도 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여기서 또 좋은 인연도 맺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첫 회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요. 이번 학기에 준비된 저희 특강 강연자분들의 화려한 라인업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3월 18일 월요일에는 최현 파트너스의 김철 대표님 여기 와 계시고요. 25일에는 실버피쉬의 홍경태 대표, 4월 8일에는 매니페스토의 안지용 대표, 4월 22일에는 신아키텍트의 신호섭 대표, 5월 6일에는 저희 홍익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신 비안 디자인의 안경주 대표 이렇게 화려하고요. 5월 20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저희 수업도 나오신 최 페레이라 건축의 최성희 로랑 페레이라 대표님이 오세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이 여러분 6회에 걸쳐서 준비되고요. 또 거기에 5월 8일 날은 음악앵꼬상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으실 그런 특강의 이 라인업과 내용들은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들으시는 내용이 될 거고요. 꼭 7회 1학기 때 전부 참석하셔서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또 작품도 보시고 하시길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전출을 해주시기 바래요. 수업을 빠지시더라도 이걸 전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회에 화려한 첫 테이블을 끊어주신 분은 치오엔 파트너스의 김치호 대표님이십니다. 소개를 드리면 김치호 대표님은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셨고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유럽 연구소에서 실내건축 디자인을 전공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지금 최고의 화제가 되어 있는 이태원에 글램이라는 라운지가 있는 퍼블릭을 디자인하셨고 2012년 올해를 빛낸 건축 디자인 대상 베스트 퍼블릭 디자인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이태원의 디스트릭트 펍, 그 다음에 이태원의 B1이라는 라운지 클럽을 설계 및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박수로 우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 너무 구차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앞에서 여러분들 대면할 수 있을까 되게 좀 약간 민망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잠깐 뵙는 동안 여러분들이 미래 하실 일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배의 입장으로 제가 수업 이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경 눈요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다 끝난 다음에 뭐좀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되니까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해결이 돼서 다행이네요. 우선 그러니까 깨졌네요. 디스트릭트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초점을 두는 것 중에 공간, 특히 사업 공간에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공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업 공간을 찾고 그 동선 구조라든가 모든 프로젝트 기본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시선 처리라든가 동선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관계라는 화두를 위주로 그때 그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바로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편이고요. 전에는 굉장히 이러한 좀 전형적인 좀 못생긴 상가 건물이었어요. 처음 뒤쪽으로 가시면 가든이 있는데 뒤에 이제 그 가든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층을 의뢰를 받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었는데 1층을 보면서 제가 2층 비어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2층은 다른 사람이 아마 임대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1층과 2층이 같이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돈이 좀 더 있으시냐고 돈은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해서 그러면 기왕이면 좀 대박이 날 수 있도록 1, 2층을 연계해가지고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1층은 친구가 뭐 한 2,800 정도밖에 안 나오고 2층은 거의 한 3,8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1층과 2층의 캐릭터를 달리가면서도 두 개의 소통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사드를 다 만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니까요. 왜냐면 2층에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파사드를 건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갔고요. 1층에는 이제 프로스트라는 펍과 그릴을 준비한 그런 공간을 뒀고요. 펍이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식함을 유지하는 것을 테마로 봤습니다. 보시면 전면부를 제가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대형의 아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1층과 2층이 하나의 공간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고 1층과 2층을 하나의 매스로 연결하는 그런 테마를 가져왔고요. 이태원이라는 그런 그 장소의 특징상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또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적용을 하고 싶어서 그런 아치라는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요. 진부함을 좀 탈피하고 싶어서 H빔을 이용해서 이 전체 아치를 연결하는 그런 좀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 사이사이에 이런 빈티지한 벽돌을 넣어서 마치 옛날 오래된 공장이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기존의 그런 건물을 완전 탈피해서 그 뒤쪽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게 전체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오른쪽에 딱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저희가 보이드를 일부러 만들어서 1, 2층을 터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수선을 했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제가 약간 적벽돌을 쓰지 않았고요. 약간 좀 모던한 감각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흑벽돌에 빈티지를 섞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메탈의 H빔 구조가 전체 벽돌면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식을 택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외부의 파사드 부분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전망들이 중요하지만 그 실내에서 창을 통해서 자라다 보이는 바깥의 풍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동시에 서로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아치타입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쪽 반대편의 그 아치의 창문을 통해서 뒤편에 있는 가든까지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된 사내의 사진의 모습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1층과 2층을 연계한 두 개의 경우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 총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 건너편, 2층 건너편에 있는 되게 좀 인테리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그런 땅 하나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 나머지 그냥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왕 할 거면 저 강력한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당한 그 좀 부담감을 느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두 개만을 가지고 복합 문화부가 얘기하기 좀 뭐한데 저쪽 몇 명까지 가서 세 개를 같이 연결하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아우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거의 한 30m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마치 저희의 다 프로젝트인 것처럼 만들어 심지어는 여기 아래 은행나무 그런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고깃집조차도 마치 같은 문화 공간에 속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체 파사드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처음에 스케치 단계에서는 제가 사선각을 두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나 있는 도로면을 향해서 시선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의 데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좀 더 좀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좀 생각을 했고요. 실제 도면상에서 보시면 제가 예각과 동각을 좀 많이 써서 기본적으로 이 각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부에 발을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와 연계된 워크인 냉장고와 연계된 키친, 그 다음에 스토리지와 뒤쪽으로 식재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동선 체계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요. 실제 토일렛이 있는 곳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동선 자체가 이러한 그 예분각에 의해서 아주 좀 날렵하게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충분히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되고 동시에 이 각을 받아주는 면을 한 레벨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 간의 시선의 어떤 그런 교차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문을 열어서 데크면을 가든과 함께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름에 이 전체 문을 열어서 스트리트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전체 공간에 개방감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천정면 같은 경우에 슬립 플랜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런 구조의 느낌들을 좀 넣었어요. 클라이언트 요청 자체가 여기는 조금 펍이니까 기존의 펍의 그 스타일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도 진부한 펍의 느낌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경복궁을 가니까 그 금정전이라는 우리가 사무소에 옛날에 그 구조를 이렇게 이용해서 천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러한 깊이감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적용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 그 구조감이 있는 이러한 그 타일의 선정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아주 하이로시한 도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층고가 낮은 부분들을 그런 핸디캡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였고요. 슬링 플랜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냥 단순하지만 아주 좀 기하학적인 패턴에 의해서 전체 공간을 단정해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실제 3D 렌더링을 보시면 선정부를 굉장히 다크하게 같지만 그로시한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선정이 낮아 보이는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켰고요. 반대로 바닥 부분은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썼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이런 바닥에다가 좀 이러한 좀 화려한 패턴들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패턴들을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근데 마침 제 친구가 이탈리아 친구가 한국을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타일을 제가 만드는 그런 친구예요. 타일 회사의 그런 오너인데 제 프로젝트를 보더니 지금 막 개발한 그런 타일 중에서 너무너무 여기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 그걸 저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에어로 너가 찬스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면 그럼 내가 이걸 쓰겠다. 근데 이태원이라는 이 입지가 굉장히 너가 이 파일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투자의 개념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 친구가 아주 저렴한 가격의 파일을 자기가 에어차지를 하면서 보내줘가지고 거의 뭐 007작전 하듯이 이걸 거의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건데 해배당 이게 30만 원이 넘는 거니까 엄청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실 쓰기가 힘든 거였었는데 그런 좀 운이 좋은 것이 있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사진을 찍은 실사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각을 둠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이나믹한 그런 라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선 그 사이에 사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의외의 어떤 이러한 각들이 나와서 어떤 좀 정형화되지 않은 이러한 그런 타입의 조금 더 좀 사람들이 좀 흥겨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좀 구성했고요. R 타입은 전체적으로 우드에다가 이러한 원딩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상부에는 조금 더 좀 아날로직한 그런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옛날 막 시네마 같은 데 가면 사용되는 그런 전구 타입의 그런 그 조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레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서 다니는 사람들과의 시선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펍이나 뭐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단순히 맥주를 마시고 뭐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교의 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벽에 이제 밀착된 그런 타입의 바가 아니라 오픈돼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제 뭐 이야기를 거는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타입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쪽 동선이 이렇게 열림으로 인해서 이쪽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확보한 반면 화장실로 가는 부분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이쪽에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조금 많이 열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펍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이런 빈티지한 타일 같은 것들을 쓰면서 바닥 부분에 지나치게 이제 화려한 그런 패턴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강약을 좀 조절해 줬습니다. 지금 다른 전력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이러한 펍 술집이에요. 지금 10년 동안 프로젝트 하면서 기존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 유니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좀 전시라든가 많이 했는데 펍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막 이러한 뭐랄까 조금 더 감성적인 터치를 주기 위해서 파리에 여행하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모았던 스크랩 어떤 분이 스크랩을 하셨더라고요. 1948년서부터 68년까지 이분이 평생 동안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것들이 가로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싼 값에 한 뭐 150장 정도를 사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끊어졌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이제 영화라든가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를 다 모아서 이렇게 액자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체 벽면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똑같은 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신문이 되게 오래돼서 바래면 저희가 페인트로도 만들 수 없는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섹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좀 이야기가 있고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갔습니다. 여기서 역시 보시면 오라이탈리아라는 아까 그 친구가 만든 그런 그 타일이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실제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시칠리아 지방에서 전통 타일을 다시 타일 위에다 프린트해서 만든 되게 좀 최첨단 타일이긴 한데 이 타일에 사용되었던 모티브는 전통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실제 펍이라는 그러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컬러톤을 맞추면서 빈티지한 타일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화려함을 좀 중화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글램이라고 있는데요. 글램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좀 글래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중앙부에다가 과감하게 이렇게 발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바가 저는 전체 그러니까 이런 펍이나 라운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이미지를 잡아주는 가장 중점적인 그런 좀그 아이콘은 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에서 결국은 술로 제공이 되지만 사람들이 바에 모여있는 그 장면 자체가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공간을 반으로 딱 데카르코마니 타입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요. 화장실의 위치는 1층과 같은 부분에다가 두고 역시 키친도 같은 비슷한 위치에다 두는 해서 1층과 2층이 서로 용도는 다르지만 한 공간,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한 공간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사람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갖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보이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이쪽 지금 왼쪽과 그다음에 오른쪽 중앙 출구,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쪽은 레벨을 좀 올렸습니다. 450 정도 올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이쪽에는 스탠드 타입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쪽과 같이 시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단을 여기 보시면 이쪽에 300이 올라갔고 이쪽에 또 550.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러한 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동선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실링 플랜을 보시면 역시 데카르코마니 타입의 그런 조명 계획을 통해서 전체 공간에 퍼지는 그런 조도가 되게 고르게 덮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이미지 같은 제가 뭐 이게 과정이니까 잠깐 보여드리고요. 실사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지금 보시면 1층 펍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동선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층고가 하나로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한 그런 느낌들이 강조가 됐고요. 그거 저는 좀 익스트림하게 가면 완전히 확실하게 익스트림하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모자라서 이 상부에다가 제가 이제 미러 타입의 흑경을 써서 이것조차도 굉장히 더 리프렉션에 대해서 더 많이 층고가 높아 보이도록 구성을 했고요.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층고가 높아서 이렇게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가는 이런 타입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예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올렸을까요? 레벨을 사실 올리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올린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예상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이런 장소에 올 때는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등장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로 바라거든요. 예전에 청담동에 그 압구정동이죠. 거기 플라스틱이라는 바가 있었어요. 굉장히 긴 바였었어요. 근데 그 긴 바에 거의 뭐 캐트워크 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화장실 가려면 굉장히 멀리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옆에 테이블이 막 있는데 여러분들 압구정동, 청담동 옛날에 오렌지 그 세대 우리 막 그런 좀 럭셔리한 그런 동네로 취급받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좀 굉장히 물이 좋은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외출할 때, 특히 이런 곳에 갈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심리적으로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을 의식하는 걸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조금 주기 위해서 등장을 한 순간부터 약간 신데렐라와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의도였고요.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시각이 좁지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열려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느낌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보시면 기능을 양분화시키지 않고요. 제가 이쪽 리셉션과 DJ 박스를 하나의 매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자체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분리해서 그 분리된 기능을 서로 찢어놨을 경우에는 전체 공간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더 공간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이런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리지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아르누보 시대에 정말 오리지널 빈티지에서 굉장한 고가거든요. 심지어는 이거 하나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샹들리에인데 왜 그러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처음에 공간을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할 거면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최고, 그러니까 웬만한 셀럽들이 외국에서 오거나 마돈나가 공연을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디 가가가 뭐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꼭 자기네 허브, 자기네 바를 들 정도로 멋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헐리우드 가면 거기 명소가 있고 파리에 가면 명소가 있듯이 서울에 명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가짜를 쓰지 말자고 정말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래서 뭔가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웬만한 그런 앤틱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오리지널을 좀 쓰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VIP룸이에요. VIP 섹션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네? VIP들은 좀 더 높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 그 기분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 기분에 더펠리뇽을 마시는 거고 그 기분에 비싼 뭐 이런 뭐 와인을 마시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공간의 섹션을 높여주되 약간 실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그런 반면에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너무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노출이 돼서 좀 더 관찰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패턴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전부 레이저 커팅을 해서 이런 치수가 되는 파티션을 만들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 같은 거 사이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좀 느끼는 그런 좀 섹시함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이쪽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그러한 그 레벨 차이에서 느껴지는 좀 약간 그런 똑같은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좀 내가 우월 심리를 느끼면서 거기서 조금 더 상호 공간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좀 요소들을 좀 더 찾아내는 점에 중점을 두고요. 실제 천장부에는 제가 실제 몰딩을 제작을 해서 주물을 다 부어서 이렇게 천장을 만들고 굉장히 상호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디테일을 좀 많이 쓰므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보기 부럽고 좀 더 간단한 그런 느낌을 좀 강조했고요. 보시면 천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부의 구조물을 어떻게 강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절곡된 메탈을 절곡된 그런 면들을 3개의 면으로 레이어를 시키면서요. 그 상부에다가 LED를 넣어서 그 빛이 그 소재감에 의해서 조금 빛이 쏟아져 내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전체도 플랫한 느낌보다는 좀 더 깊이감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메탈 중에서도 되게 그로시한 이런 타입의 메탈과 헤어라인이 들어간 메탈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을 좀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 그런 심리들을 조금 더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좀 높이 올리면서 이쪽에서 레벨 한 250을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앉아있을 때 이쪽 하부의 가든의 뷰를 확보해서 그 뷰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은 750 높이의 테이블을 놨어요. 그래서 거의 스탠딩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하이 레벨의 그런 스탠딩 타입의 그런 의자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화장실을 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조금 더 낮게 앉아있는 라운지 타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1100 높이 거의 서 있는 높이의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테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이곳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면부에 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레벨은 굉장히 스탠딩 파트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테이블이 처음에는 버트를 뭐 이렇게 판매하는 테이블이 아니었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스탠딩을 하더라도 버트를 뭐 마시겠다 해서 지금은 뭐 테이블 뭐 하나당 뭐 거의 20만 원씩 뭐 버트를 이렇게 판매하는 테이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외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펑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소통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결국은 그런 비즈니스가 유도하고 어떤 그 공간의 어떤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제가 약간 이런 체스 타입의 그런 좀 컬러를 좀 눌러줬고요. 제가 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색의 대비를 쓰므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타입을 레이저 커팅해서 360도 돌려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 상부에 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스탠딩 하는 사람들이 뭐 핸드백을 건다거나 뭐 가방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테이블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개를 막 하던 중에 나온 그런 좀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인대가 나와서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된 게 이런 클럽이고요. 이쪽에서는 제가 이런 사선 구조축을 이용해서 역시 어떤 스테이지와 그 다음에 바의 레벨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레벨 차이를 두대 서로 양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탈을 벤트한 그런 좀 되게 유기적인 타입의 파티션들이 전체 스테이지를 감아주는 그런 타입을 갖고요. 중간에 스테이지는 감아질 이쪽에 이제 스탠딩하거나 앉는 사람들과 같이 어느 정도는 공간이 분리되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되게 구성을 했고요. 가운데 DJ 박스를 너무 후면에다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빼서 DJ 박스의 뒷면으로 발을 위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DJ 중심으로 해서 전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선을 돌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줬습니다. 바도 역시 두 개를 줌으로 인해서 매출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특징이고요. 상부에는 제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좀 패턴을 전체적으로 천정부에다 두고 천정을 노출 타입으로 갔어요. 노출 타입으로 가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LED를 상단에다 얹는 타입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 높은 층고를 확보하면서도 빛의 느낌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간 게 특징이고요. 이걸 지금 메인 로드로 들어가면 상부에 이제 이러한 좀 구조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실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디스트릭트라는 그런 메인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세 개의 색깔을 묻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 파사드에 사용됐던 그런 빈티지 벽돌을 그냥 그대로 안으로 끌어들였고요. 그거와 이제 대조적인 컬러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블랙으로 하이그로시하게 좀 클래식한 타입으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천정을 노출 타입으로 간 거고요. 노출 타입으로 갔지만 이렇게 커팅이 된 그런 메탈의 면들을 얹어가지고 LED의 망점이 보이는 게 사실은 클럽에서는 가장 좀 클럽을 좀 약간 비싸 보이지 않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면부에다가 LED를 얹어서 음악과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천정부에 노출된 면의 이런 텍스처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친 텍스처들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런 느낌이 좀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런 패턴화된 그런 요소들을 단순히 천정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벽면에도 가는데요. 벽면부에는 반대로 가죽을 랩핑해서 소리가 이제 소재감에 의해서 튕겨나오거나 소리가 약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소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가죽 랩핑하는 것도 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구조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저희가 시애터 같은 데 가면, 극장 같은 데 가면 극장 벽면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분산시키고 차분한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한 거고요. 그런 패턴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이런 VIP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면부 바고요. 지금 바도 보시면 층고가 낮은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스타일 타입의 그런 면을 절곡된 그런 면을 두 가지 타입의 메탈을 섞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실제 소재감을 이용한 어떤 기계 중에 하나도 이렇게 이런 마블 같은 것을 면을 되게 얇게 썰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런 그 사이사이 빛이 이제 배어 나와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감 있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소리를 사운드를 잡아주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LED를 넣어서 소리와 같이 연동되어서 컬러가 바뀔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패턴의 일부가 안에까지 같이 연동되면서 그 연계된 패턴이 결국은 VIP 섹션에 굉장히 등받이가 높은 그런 좀 더 우아한 그런 좀 가구 형태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가죽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레더 그냥 오리지널 좀 이렇게 인조 가죽 같은 거 쓰지 않았고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자연 소재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이 보이시죠? 공을 4개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 미리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막 그 공간 안에 놀고 있는 그 장면들이 떠올리는데 이러한 분명히 조그만 무대지만 무대가 있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딱 양쪽에 이 공을 이용한 이런 미니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올라가서 좀 그 신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매주 오는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소 아가씨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목받기 위해서 춤을 추기 위해서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서 춤을 추면 또 사람 열광하고 그러니까 그 재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런 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실제 보시면 이 뒤에 제가 패턴화 해가지고 이 뒷면에다가 스피커를 다 내장을 시켰어요. 스피커가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면서도 내가 춤을 추면서 완벽한 그런 사운드의 어떤 그런 좀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전체적인 그런 이건 서브바고요. 서브바고 역시 하부와 그다음에 전면부의 마감재의 소재감을 통일함으로 해서 전체 공간의 인식을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파이프를 휘어서 스탠딩 하면서 자유롭게 칵테일 같은 것들을 얹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공간이 분리되면서도 동시에 개방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업 공간 3개, 뭐 퍼스트라든가 빌라든가 이런 그 유트라든가 이 3개의 공간이 하나로 같이 묶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서로 커넥션, 사람들과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 공간의 흥행의 코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원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 우리가 그냥 좀 우리가 좀 항상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좀 이런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이코닉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그런 요소들에 대해 흥미를 주는 걸 좀 생각을 했고요. 원래 B1이라는 게 지하 1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B1이랑 클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강조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브릭을 사용하되 조금 더 감옥 같은 느낌, 조금 더 되게 좀 러프하고 아주 좀 더 뭐랄까 좀 흥청망청한 이런 느낌들 좀 내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구성했고요. 이 공간의 특징은 이렇게 디귿자 타입으로 굉장히 깊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깊은 공간인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또 뭔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동시에 나와준 거에 인해서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보시면 원래는 이쪽까지가 원래 공간이었었는데 제가 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끝에는 거의 라운드 타입의 이런 VIP 섹션을 만들어서 실제 어떤 무대와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뒤쪽으로 식자재가 들어오는 동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쪽 홀에서 밋밋했던 홀이 조금 더 개성이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특징이고요. 층고를 다 노출을 했습니다. 노출했기 때문에 실제 노출이 되어 있는 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려진 부분들은 이 사이드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으로 전부 다 뭐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층고가 낮은 부분을 하기 위해 전체를 노출해서 갤러리 타입으로 전부 다 스팟을 쐈어요. 조명 자체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이 가게 되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조금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소재에 틴트를 주면서 그 소재를 담아지고 있는 메탈면을 주고요. 그 뒤쪽에 역시 LED를 넣어서 그 양쪽으로 퍼지는 빛에 의해서 이 면의 텍스처가 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섹션을 들어가자마자 A 섹션과 B 섹션, C 섹션을 동시에 보면서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가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실제 시공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들어가서 입구 내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패턴화된 그런 타일을 썼고요. 실제 어떤 기둥들을 썼어요. 그래서 기둥들을 연결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이러한 좀 여기서도 역시 아치 타입을 썼는데 이 전적인 아래 전체를 다 브릭으로 봤을 때는 너무 헤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빈티지하게 타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원하는 그런 텍스처의 타일이 없어서 제가 광주에 있는 그런 타일을 붓는 장인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타일 25,000개를 다 부었어요. 제가 원하는 3개의 컬러 타입을 지정을 해서 3개를 다시 믹스한 그런 혼합 타일을 써서 구성을 했고요.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기둥면에 붙어있는 타일이 다 3개의 다른 컬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랫한 느낌보다는 좀 깊이 있는 느낌이 더 좋은 특징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공간을 들어가면서 보색, 그러니까 그린과 레드가 대비되는 그런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보시면 전면부 바의 디테일이고요. 그 다음에 VIP 섹션은 하부에다가 전체적으로 LED를 넣어서 포스트 미러를 위에다 얹어서 빛들이 전체 그라운드를 다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럼으로 해서 단을 2개 레벨을 올리면서 레벨이 올라감과 동시에 하부에 조명이 매입될 수 있는 이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브릭을 써서 이제 가긴 가되
거기다 적경이 아니니까 붉은 미러를 한 번 더 면을 더 덧대주 레이어드 시킨 다음에 그 사이 면에다가 간접 조명을 흘려서 이 벽면의 텍스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B 섹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아치 타입이 이쪽에서 가는 방법이 반복되면서 이쪽에서는 단지 마감재가 바뀌는. 그래서 전체 공간에 이미지는 통일되게 가되 조금 섹션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좀 지하의 느낌들을 강조하는 쓰기 위해서 이거는 좀 창살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강조해줍니다. 사람들이 클럽감 느낄 수 있는 좀 약간 좀 폭발적이고 좀 더 좀 은밀하고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하는 게 사실은 좀 훨씬 더 뭐랄까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과 동시에 좀 진부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부에는 이런 레드 타입의 이런 네온 같은 것들을 써서 그 네온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 바깥쪽 A 섹션에서 바라다 보이는 붉은색 박스에 면에 리플렉션에 대해서 그 깊이감이 훨씬 더 깊어 보이도록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친구가 낮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다 노출천장으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노출을 가되 그 하부면에 이러한 LED면을 한 번 더 감아줌으로 인해서 노출천장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그냥 좀 흔한 것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좀 재밌는 요소로 만들었는데 중점을 줬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대문을 놓는데요. 이 대문은 뭐냐면 A, B 섹션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에 의한 것들이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300평이 넘는 그런 클럽을 평일날에 다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평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럴 때 사람들이 클럽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원래 있었던 B1이라는 클럽이 특징이 뭐였냐면 평일에도 사람이 꽉 차는 클럽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처음에 어떤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섹션을 대문을 닫아서 세 개 섹션을 나눠서 평일날에는 일부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전체를 열어서 하나의 섹션을 다 통일감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방침으로 이렇게 대문을 만들었고요. 이 타입이 슬라이드 타입을 열리면 이제 B 섹션으로 C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C 섹션은 또 하나의 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C 섹션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스탄불 가서 직접 찾아온 타입인데 이런 좀 되게 화려한 그런 타입이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클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라운지의 느낌들이 좀 강조되는 타입 같고요. 실제 아까 층고가 높은 부분을 제외한 공조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제가 메탈 패브릭을 이용해서 실제 공기 순환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시스루가 되는 메탈 패브릭을 썼고요. 그 하부에다가 빛을 흘려줌으로 인해서 빛이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C섹션의 내부 전경이고요. 기둥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둥부를 골드 미러 타입으로 한 번 감싸주고요. 거기다 레이저 커팅된 메탈면을 하나를 덧대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규칙한 기둥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 불규칙한 기둥이 되게 무게감 있게 보이는 것을 좀 반감시키는 요소로 좀 상쇄시키는 요소죠. 그런 요소로 삼아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제가 아까 라운드 타입으로 섹션을 만들어서 VIP 섹션을 만든 그 섹션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이 노출기장된 면이 아닌 공조 시스템이 들어간 면인데 이걸 전체를 막지 않고 메쉬 컷을 이용해서 티슈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문화를 서로 좀 이렇게 믹스 매치 시킴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실제 이게 클럽 오프닝하는 날의 모습이고요. 전부 다 이러한 좀 뮤지션들 다 초대해가지고 실제 파티도 하고 되게 좀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라무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부티크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 7m의 층고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층고를 확보하지만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를 조금 더 품격을 높여서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자연적인 요소, 뭐 웨이브라든가 포레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빛이 오버랩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나무의 느낌들을 내고요. 이름 자체가 나무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형적 언어를 통해서 좀 아이코닉한 그런 웹툰을 만드는 게 저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중앙부를 좀 들어 올려서 제가 결정된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상부에서부터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요소를 뭐 어떤 이런 침해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면의 형태로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전체 중앙부에서 어떤 그런 절곡된 면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부에 있는 키친과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 하부의 오픈 키친과 같이 연계되는 빛에 의해서 음식도 되게 돋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뷔페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어디가 메인 그 키친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냥 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레벨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 패턴을 그대로 기하학적인 수치에 의해서 하부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서는 이런 굉장히 깊이 있는 게이트가 형성되기도 하고 사이드 쪽으로는 그런 전체를 다 돌면서 이 공간 안에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빛이 바라다보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선축으로 봤을 때 이 상부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요. 4개의 다른 타입의 이제 키친이 있는데 중앙부의 키친이 1홀과 2홀, 그 다음에 3홀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다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는 전망을 확보한 여러 개 타입의 룸을 둔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중앙으로 굉장히 집중된 타입으로 갔고요. 실제 제가 아까 그 기하학적인 타입을 들어 올려서 상부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패턴을 적용을 시켰고요. 이 패턴이 적용된 패턴은 실제 마감재를 분리하는 그런 매지선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마감재를 이 라인에 따라서 분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마감재가 분리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 이쪽만 들어 올려서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를 좀 더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아늑한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렌더링 처음에 이제 컷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좀 파악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저는 이제 국내에서 레스토랑을 갈 때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집중 조명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못생겨 보이고 뭐 감자탕집 같은 데 가면 정말 민감하잖아요. 뭐 화장실에 고춧가루 조금만 묻어도 너무 쉽게 보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좀 여드름 같은 것도 너무 쉽게 보이고 막 그냥 조금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그런 다이닝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직접 조명을 많이 안 쓰고요. 될 수 있으면 간접 조명의 스타일을 좀 많이 제안했습니다. 소재는 자연 소재를 다 썼고요. 전체적인 형태의 조형감은 굉장히 남성적인데 중간중간에 좀 여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메쉬코팅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했고요. 빛을 좀 튀기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마감재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게 중점이 됐고요. 상부에는 크리스탈 조명을 써서 눈이 부시지는 않지만 상부에 마치 별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공간을 들어갔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승전결이거든요. 근데 실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한 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대심을 갖고 공간에 들어갔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리셉션에서 안내를 받고 공간으로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 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B홀, C홀과 같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늑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고 그럼과 동시에
음식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보시면 메쉬 커튼을 써서 이렇게 빛을 떨어뜨렸고 빛이 타고 올라가는 것들과 동시에 메쉬 커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랄까요? 그 음식 냄새가 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커튼, 그냥 패브릭 커튼을 쓰면 음식 냄새가 되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좀 쾌쾌한 음식 냄새가 나는 반면에 메쉬를 썼을 경우에 항균 처리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되게 용이하고 음식 냄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썼고요. 보시다시피 간접 조명을 써서 굉장히 따뜻한 빛이 전체 홀에 떨어지도록 구성을 했고요.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갔을 때 이 조형물의 그 이미지를 좀 극대화하게 하는 것이 좀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널찍한 면에 수동감을 줌으로 인해서 이 조형물이 리플렉션 돼서 더 좀 극대화받아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동시에 물이 떨어지면서 그 전체 그 뭐죠? 홀에 좀 더 자연의 그 소리들, 물이 떨어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지. 보시면 선과 면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웹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선은 조형적으로 조형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왔고요. 수평선은 마감재를 분리하는 그런 선의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지금 상부에서 이렇게 면들이 오잖아요. 이쪽 메인에서 이렇게 오는 면들이 반대쪽으로 와서는 그 코드가 그대로 그 사이즈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마감재를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안쪽을 디귿자 형태로 파줬어요. 그래서 마감재를 분리함과 동시에 디귿자로 파졌기 때문에 고무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막 울리거나 마감재에 부딪혀가지고 식사를 할 때 막 좀 뭐죠? 진동 사람 많은 로비 같은 데 가면 막 웅웅거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 라인감이 떨어지면서 그 잔 라인감도 만들어주는 이 요소들이 또 이쪽의 간접들을 받아주기도 하고요. 이 라인감도 역시 멤버 처리를 다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하부에는 조명을 넣어서 여기에 돌 마감재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동시에 이쪽 면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아늑한 또 이런 테이블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각이 서로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쪽에서 다이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상부에 크리스탈, 슈아우스키 크리스탈을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요. 그 빛이 LED가 불절돼서 실제 천정면에서 이러한 반짝거리는 그런 열의 패턴이 떨어지도록 구성을 했고요. 기둥부는 이렇게 디귿자로 다시 튀어나오게 했고요. 그 안쪽으로 다시 팔자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빛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부의 반대편에다가 제가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안쪽이 비어 있는 곳이 빛나는 구로 인해서 직부 조명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빛이 빛나는 여기서도 역시 볼론이라는 그런 좀 특수 소재를 써서 좀 음식 냄새가 배거나 음식물이 묻었을 때 얼룩이 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소재로 랩핑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딱딱한 돌의 그런 느낌의 마감재가 이 벽면을 치고 올라가고 반대편은 이러한 패브릭의 소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 그러니까 쉘이 밖에서 이렇게 딱 감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있습니다. 메쉬 커튼을 이용해서 B 섹션은 필요에 의해서는 이걸 전부 다 커튼 칠 수도 있고 커튼을 닫아놨을 경우에는 열었을 경우에 또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행사나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시면 이걸 잠깐만 이게 마지막 것인데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메탈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요. 분체 도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가 이제 이 구조에 힘을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앙카를 설치해가지고 천정부 안쪽에다가 이제 직접 고정을 했고요. 한 피스 한 피스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전부 다 구조물을 떨어뜨렸고요. 이 하부는 바리솔 면을 처리해서 하부의 면이 이제 자연스럽게 면으로 떨어지게 했고 그들이 하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이 결국은 그냥 단순히 기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이 미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조형적인 미학이 기능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막 그냥 되게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운데 너무 잘 들으셨죠? 네. 그 궁금하신 분들 앞에 불 좀 해주고요. 여러분 뭐 여기는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저희 학생들 봤는데 이제 클럽을 가면 이태원이 안 가고 홍대를 가는 것 같아서 많이 가보진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프로스트는 가보고요. 그러면 이제 예약이 뭐 3주 전에 하는 거여서 꼭 가볼 예정이지만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저희 질문할 시간 조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궁금하신 점 좀 질문해 주세요. 저 아까 엄청나게 스마우스 키로 수정에다가 디테일 조금만 쓰고 그게 그냥 디테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크리스탈 같은 걸 커팅하잖아요. 그리고 빛에다 이렇게 비춰보시면 그 굴절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 각 처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그 안쪽으로 저희가 에디된 스타일로 크리스탈 LED가 하나가 에디이 되고요. 그 전면에 크리스탈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면들이 저희가 다이아몬드 컷이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커팅되듯이 커팅이 되어 있으면 그 빛이 나와서 반대로 천정면에 그 빛의 굴절에 의해서 이러한 빛들이 떨어지는 거죠. 천정면. 그러니까 천정면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도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 페인트 화이트 톤 도장 같은 경우는 빛이 되게 잘 받아주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그 빛의 패턴만 적용됩니다. 그 조명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스와rov스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다양한 타입의 굴절로 실제 제품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입의 조명을 직접 적용을 하거든요. 단가가 얼마십니까? 단가가 개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다른 조명은 아니죠. 네. 그 대신 제가 거기에 지불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지불 다 빼고 단점만 주고 그냥 천정부 상부에는 그냥 그런 서럽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사진으로 보시는 거고 실제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실제 가서 보시면 되게 멋있고요. 클럽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죠. 클럽은 음악과 같이 또 봐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그걸 느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아까 1층 사람에 음식 나오는 곳이 네. 두 가지잖아요. 네. 그건 음식 나오는 곳은 아니었고요. 화장실 가는 화장실 두 가지인데 네. 그 사람들만 지나가는 그 테이블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두 가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테이블 정도를 확보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정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골목이 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골목의 기본적인 그 동선 내 끝에 그 뎁스 그 와이드를
맨 끝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그걸 거기서부터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골목에서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이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골목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면서 있는 테이블 쪽은 나중에 이제 화장실 거의 다 가서는 화장실 앞에 앉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테이블 몇 개는 뺐기 때문에 실제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비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그 가보시면 가봐야겠네요. 한잔 하러 가는 데라서 다 네. 자, 시간을 잡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하신 거 이렇게 모셨을 때 좀 과감하게 여쭤보세요. 많이. 네. 네. 시간 되게 프로젝트 텍스타일이나 타일 같은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패턴의 타일이 직접 공간으로 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데 혹시 뭐 타일이나 패턴 이런 걸 따로 하시나요? 따로 패턴이나 타일을 공부하지는 않는데요. 소재에 대한 공부는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좀 아이디어의 원천이거든요. 제가 어떤 소재를 여러분들 뭐 여성분도 화장하실 때 어떤 화장품을 쓸지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야지 뭐 화장할 때 더 예쁘게 되고 어떤 게 뭐 화장이 잘 먹고 안 먹고 어떤 게 컬러가 좋고 안 좋고 저희가 공간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그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소재 그 특성이라든가 그 소재의 장점, 단점, 포스트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거의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로부터 다 샘플링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1년 지나고 뭐 2년 지난 샘플링을 다 돌려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재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내가 뭘 쓰고 싶어도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페어 같은 거, 그런 뭐 경향하우징 페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카탈로그 같은 것도 많이 좀 받아오시고 어떤 마감재가 있고 이 마감재 특징은 뭐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코스트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리서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써야 할 상황에서 제가 이러한 마감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시적 주소에 그걸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서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지금 앞에 질문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제 보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간이 편안하기도 가서 이제 네. 막상 마셔보면 편안한 분위기도 있고 약간 저도 이렇게 만취를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일반되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좀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은 그런 걸 어디서 이렇게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요. 진짜 놀면서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그냥 디자이너는 많이 돌아다니는 생각을 해요.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제가 주말이면 저는 전시를 보러 다니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뿐 아니라 뭐 어디 좀 지방에도 좋은 전시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나는 여행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말이면 또 클럽 가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도 많이 마시고 굉장히 좀 액티브한데 사실 얘는 가만히 집에 있지는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호기심이 많은 게 디자이너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솔직히 디자이너로서 그 다른 소스보다는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난 이런 데로 놀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없지?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유연해서 솔직히 제가 이태원 프로젝트를 지금 3개를 가져왔지만 이것만 소개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야하고
걱정은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했거든요. 뭐 현대백화점도 뭐 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아파트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처음으로 했던 클럽 프로젝트였어요, 글램이. 근데 제가 그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저의 어떤 바램과 그다음에 저의 풍부한 경험과 그런 그런 감생활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경험으로 녹아나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뿐이지. 근데 그건 제가 적시적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막 선호하는 막 그렇게 야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잘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어떤 작품적인 성향보다는 그 스팟에서 그 위치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장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석적인 결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저는 뭐 내 사진 찍어서 사진이 잘 나오고 그게 뭐 잡지에 실리고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어떤 좀 화두에 오르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솔직히 사진보다는 가서 보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직접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셔서 클럽도 가시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우리 실내 건축학과 렉처의 첫 테이프를 우리 김채연 대표님께서 너무 멋있게 끊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를 오늘 첫 강의에 여러분 배고프신데 앞에서 과자 하나 저희 나눠드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잘 들어주셔서 우리 훌륭한 청중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지만 저희 다음 주, 바로 다음 주부터 2주 단위로 저희가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25일 우리 홍경태 대표님 강의에도 꼭 정보 와주셔서 잘 들어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전부 비디오를 찍어서 뉴스stream에 올려서 저희가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 신부분들 못 보신 분들에게 좀 미리 커트를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우리